정유 사장하고도 소주잔을 놓고는 앉아봤지만 이런 자리에서 앉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 인사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나테크하는 정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유 사장님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보험 지점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메나텍 사업을 본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보험 지점장을 하시면서 적지 않은 소득을 벌고 계셨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메나테크를 하게 된 데는 메나테크의 뭐 특별한 본인만의 가치, 비전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가치와 비전을 느끼셨길래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로 따지면 딱 20년 전에 27살 때 보험을 시작했었는데요. 양준영 이명훈 사장님으로부터 6년 전에 이제 소개를 받고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을 만나 뵀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상황에서의 제 마음이었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는 나랑 얼추 비슷한 시간을 다른 쪽에 종사하셨는데 소득의 크기도 너무 달랐고 무엇보다 소득의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궁금증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이제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을 통해서 느꼈던 것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존에 몸담았던 보험회사는 좀 어떤 게 있었냐면 경영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다른 회사를 배척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최고고 다른 회사는 다 허접해라는 약간 그런 관념들이 있었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유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엘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뭔가 기존에 제가 보험 회사가 아쉬웠던 게 참 그거였거든요. 변화에 너무 둔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상이. 우리 PPD 분들이 다 몸은 뻣뻣하지만 생각은 유연하신 분들이신데 그것을 잘 간파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통된 부분을 한 가지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이분들이 모두가 다 인세와 같은 소득, 연금과 같은 소득을 메나테크를 막 입문하시면서부터 이분들이 깨달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보험하시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메나테크 사업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험하실 때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저는 이제 주의가 죽으면 어차피 평생 잘 거니까 굳이 이제 거기에 연연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놀 때는 빡시게 놀고 일할 때는 좀 빡시게 일하고 그 선명하게 하는 거를 보험 때나 지금이나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괜히 반성이 되는 것 같은 잠이 많아가지고 누웠다 그러면은 자거든요. 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 잠도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기도 하죠. 피곤할 때도 있는데 보험회사 지점장을 할 때는 아침에 미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눈 풀려 있는 그런 어떤 지점원들한테 어쨌든 뭔가를 줘야 되는 에너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의무감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약간 안에서 올라오는 그게 있다 보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험은 내가 노력을 하면 소득이 바로 이렇게 창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업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는 구조이고 어쩌면 조금 긴 시간을 노력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나테크의 장점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마 일반 월급쟁이 셀러리맨이 아니라 이제 영업 관련된 분들이 좀 더 큰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소득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메나텍을 전달받고 입문할 때 50만 원, 100만 원 어찌 보면 이제 기름값으로 나가버린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안 뛰어넘으면
뭔가 맨날 쳇바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마음을 다시 먹었던 건 제가 맨하텍을 플랜 B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플랜 B 하는데 저는 맨하텍을 플랜 A로 생각을 했고 보험이 플랜 B다. 그러니까 보험이 못하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보험이 플랜 B였고 다만 지금 플랜 B가 더 큰 소득을 갖다 주는 것뿐이지 내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갈 건 이제 맨하텍 플랜 A의 소득의 성격을 나는 가져갈 거야라는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 힘든 순간에 또 이제 뭐 배우자 아내하고도 충돌이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 부분을 그래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업이 당장의 소득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고 조금 미루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마다 좀 속상하고 그러기도 한데 우리 정윤 사장님은 당장의 소득은 아니지만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셨던 것이 지금의 또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국 각지에 많은 고객분들, 많은 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매주 이렇게 꾸준히 만남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좀 편하게 가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 지방에 후원 네, 가면요. 뭐 고객분들한테 간다든지 뭐 사업 아, 예상자분들한테 갔을 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준비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가서 원거리 사업자분들은 센터에 자주 못 오니까 이제 뭔가를 받을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뭐 제가 원래 썼던 툴, 제가 다이어리 썼던 그냥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단서가 자꾸 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평범한 건데 음, 이제 그냥 그런 부분들 나누고 또 올라오고 특별한 거는 없고 오는 것 가면 같아요.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오신다라는 거죠. 네. 매주 또 그분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지난주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매주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네, 매주 가면서 이제 제가 뭔가를 막 대단하게 이렇게 막 견인했거나 스킬을 들여서 성장이 원거리의 파트너분들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약속한 날짜에 이제 매주 요때는 우리 만납시다. 음, 그날은 제가 올게요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 뭐 후원할 때도 있고 뭐 뭔가 클로징을 할 때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약속한 시간에 서로 보는 거에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윤사님께서 받은 상이 이게 사업 개발상이거든요. 사업자 개발상. 사업자를 많이 개발을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꾸준한 미팅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뭐 가서 이야기하는 건 없고요. 가서 그냥 만났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가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심현진 이지혜 사장님하고 교과서적인 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이 좀 힘들었었는지 그 시간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이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저한테 왔던 고비는 제가 보험을 하면서 평일에 이제 술자리 뭐 그 지하에 있는 술집들 다니면서 탬버린도 치고 그런 어떤 과정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어릴 때 했다 보니까 술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모든 모임을 다 끊어놓고 주말은 올인이었거든요. 가족한테, 아이들한테, 이제 아내한테 주말은 진짜 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뭐 마라톤, 연극 동호회, 진짜 온갖 모임들을 싹 끊고 주말에는 오직 올인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나와야 되는 이 패턴의 또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좀 첫 번째 저한테 왔던 고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고백하자면 스폰서님한테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MBA를 빠지기도 하고 음, 그때 이제 뭐 아울렛 가서 옷도 사고 장도 보고 쌀도 사러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번이 반복되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MBA라는 걸 빠지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 해보자. 이제 그때 아이랑 아내한테 나 이거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몇 달 정도는 충돌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잡히니까 그들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나가는 걸로 되면서 그 첫 번째 허들을 이제 서로가 인내하면서 잘 넘었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좀 힘들었던 순간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일단 두 레그 정도만 안착을 시켜놓으면 적어도 이제 실버 PT까지는 간다라는 맨하텍의 보상 플랜인데 제가 이제 PD가 되고 브론즈가 되면서 jet다운에 지금 브론즈 2조에 PD가 3조가 나와 있는데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한 레그예요. 예, 싹 다 한 레그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양쪽에 뭐 PD 나와서 좋겠어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 구조를 모르시니까 다 한 레그거든요. 여기 조금만 문산이 위에 있어도 정말 멋진데요. 그럼 벌써 실버 골드 갔을지 모르겠는데 싹 다 한 레그입니다. 싹 다 한 레그여서 뭐 메나테크 전문 용어로 짝다리 중에 딱다리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뉴 실버 PD도 됐었는데 뭔가 이제 나 진짜 실버 골드 가는 거야? 진짜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이게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나 그냥 영업이 맞는 거였나? 내가 이게 뭔가 나랑 안 맞는 거에 지금 헛꿈을 키워왔나라는 막 마음이 왔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분들한테 비전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될 것처럼 안 되는 것이 이 갈증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좀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여전히 슈퍼맨처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약간의 이제 자기 어떤 이런 막 원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쨌든 이게 65대 35라고 해도 A레그도 내 사업이잖아요. 근데 A레그가 넘어가면 결국은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A레그가 사실은 이제 알아서 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B레그만 쫓아야 되나? 모든 시간을 B레그에 쏟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A레그에 있는 파트너들도 되게 후원의 손길이 필요할 거고 A레그가 짱짱하다는 건 그들도 지금 바쁘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리더를 이제 돕는 과정에서 가장 아랫단에 이제 밑불의 에너지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송정희 사장님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고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만나보니까 너무 사업을 해야 되는 분이고 할 만한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레그 사장님들을 돕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래, 가장 밑불에 가장 리더를 좀 도와보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송혜빈 사장님 대전 쪽에 우선 사장님하고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대전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또 비레그에 시간을 써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말 못하는 진짜 고충이었죠. 그렇죠. 어려움이었는데 네. 그때 딱 광명에 이제 송정희 사장님 등장을 했을 때 아싸 잘 됐다. 음. 만약에라도 내가 후원 에너지를 좀 이쪽으로 도울 수 있다면 A렉을 돕는 중에 있어서 좀 가까운 쪽에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좀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PD 사장님들하고 업라인 사람들하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전체를 돕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에너지 분배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최선을 다했고요. 일주일에 아마 3번 정도 광명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그래도 이제 비레그에 우리 사장님들께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보도 되고 또 A렉을 도우면서 키웠던 저 나름대로의 어떤 단련된 근육들이 지금 B레그 사장님들을 좀 더 안착시키고 가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또 제 스폰서 사장님들 뭐 이유경 권혁 사장님, 양조영 사장님들도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와서 보니까 저분들도 그때 힘들었는데 나를 도왔구나라는 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땐 몰랐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한테 말도 못하고 도왔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체가 되고 사업이 후퇴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은 분들 앞에 또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본인의 솔직한 현실, 지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입장에 처해지면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생길 거예요. 원래 하던 보험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막 드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사업자분들과 또 짬짬이 틈틈이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조만간에 또 두 번째 라인에 제가 구조를 보니까 새로운 UPD도 나오실 것 같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또 사업을 재건을 해 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 개발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정말 바쁜 삶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큰 박수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정인수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을 위해서 많은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정인수 사장님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meditation.